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123페이지 고려의 학문과 사상 23강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교재 다 갖고 계시죠? 자, 123페이지 고려의 학문과 사상 벌써 23강이네요. 고려의 학문과 사상. 자, 이제 고려시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교재 보고 그냥 외워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123페이지 보시고요. 일단 먼저 고려의 학문하면은 고려도 어쨌든 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최승로의 시무 28조, 유교정치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유학이다. 자, 유교적인 부분. 유학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이미 국자감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뭐 국가에서 이제 유교 정치를 워낙 진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게 유학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공부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사학과 관학. 사학이라는 거는 정말 개인사자, 요즘으로 치면 학원 같은 거, 개인학원, 그런 게 사학이고, 관학은 국가에서 이제 했던 국자감, 이런 게 이제 관학이겠죠. 사학은 고려는 이제 중기 이후부터 사학이 발달하게 돼요. 바로 최충의 해동공자, 최충의 구제학당. 최충의 구제학당을 시작으로 이제 사학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사학 출신들이 과거 제도에 이제 시험도 잘 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문헌공도가 막 생기고 이러면서 사학 12도로 육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되게 사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돼요. 이러니까 이제 관학이 위축이 되는 거야. 관학은 이제 대표적으로 국자감이 있었는데, 국자감이 점점 관학이 위축되는 거야. 사학한테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관학도 좀 잘 나갈 수 있는 관학진흥책을 펼쳐보자. 이러면서 이제 관학진흥책을 마련하게 되죠. 이제 어떤 식으로 관학진흥책을 마련하게 되냐면, 대표적인 왕 몇 명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숙종이, 고려의 숙종 같은 경우에는 서적포를 마련하게 돼요. 서적포는 일종의 이제 도서를 많이 만드는 도서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많이 만들자. 다양한 책을 많이 만들자. 이래서 서적포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종 때, 고려 예종 때는 어떤 걸 만드냐면 좀 전문 강좌를 만들자. 우리가 사학 12도 막 이거에 이제 좀 맛붙기 위해서 이쪽에도 배우는 거 우리도 공부시키자. 그래서 전문 강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전문 강좌 7제라고 해가지고 전문 강좌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많이 줘요. 장학금을 만들기 위한 양현고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장학금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예종 때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유학이 나중에는 어떻게 또 융성하게 되냐면 성리학이 이제 전래됩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전래가 돼요. 그래서 성리학은 사실 언제 전래되냐면 충렬왕 때 만권당을 통해서 전래가 되는데, 바로 만권당을 통해서 안양이 성리학이라는 거를 이제 저기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이 이색을 공부시키고, 이색이 정몽주, 뭐 정도전을 공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그 신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겠죠. 자, 신진사대부의 이런 대표적인 학문이 되고,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수용을 하면서 이 성리학은 나중에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 되는 거죠. 이제 고려 말에 성리학이 전래되었다. 고려 말. 성리학도 유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흐름에 여기다가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 넘어갈게요. 역사. 고려시대 역사서. 요 부분. 이번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던, 전 공무원급으로 알려드리진 않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제 순서. 자, 역사서. 고려 때 역사서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따질 게, 사실 고려 역사서 보면은 칠대실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사서가. 하지만 그거는 소실됐기 때문에 소실되지 않은 기준에서 가장 오래된 걸 얘기한다면 삼국사기가 되겠죠.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역사서 중 가장 최고, 이게 아니라 최고,
옛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거. 삼국사기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뭐 김부식.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좀 유교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갖고 있다. 막 판타지적이고 설화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의 약간 나열 그런 식으로 기전체로 썼다라는 거. 사건 중심 뭐 이런 식으로 기전체로 이렇게 나열 썼고요. 그리고 조금 신라를 계승하는 신라 계승적인 그러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쓴 게 삼국사기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보다는 좀 반대적인 동명왕편이 나옵니다. 동명왕편은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주변에 침략이 많았을 때 뭔가 좀 우리나라에 좀 우수했던 역사가 뭐가 없을까?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규보의 동명왕편, 바로 동명왕, 고구려 주몽에 대한 역사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삼국사기가 신라 계승이라면 동명왕편은 당연히 고구려 계승. 요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랑은 좀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일현이라는 승려가 스님이 지었는데 약간 불교적인 서술이기도 하면서 설화 중심이에요. 설화 중심이면서 중요한 건 단군 이야기가 수록됐다는 거. 단군의 건국 이야기.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다는 게 삼국유사의 특징이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왕운기. 아이고, 이승유를 쓴다는 걸 여기다 썼네. 제왕운기. 이승유의 제왕운기.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국유사로 한 7년인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이제 일현이 실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이어서 제왕운기는 단군 시대부터 고려까지 기록한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역사서, 이제 고려 말에 지어진 역사서는 사략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요. 사략. 이재현이죠. 이재현은 성리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략은 약간 성리학자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고려 왕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사관으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삼국사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성리학적인 유교사관으로 한 게 이재현의 사략. 그래서 이런 순서 중요해요.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사략 이런 역사서의 순서와 각 특징,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 삼국사기 김부식, 동명왕편 이규보, 삼국유사 일현, 제왕운기 이승유, 그리고 뭐 사략은 이재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자와 함께 그 역사서의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넘어갑시다. 고려의 불교.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뭐 호국불교적인 팔만대장경 만들고 불교가 엄청 발달을 했는데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교의 이론적인 게 너무 많은 거야. 교종, 선종 너무 많아서 그런 선교 통합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의 통합운동을 했던 사람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다 노랑이다. 내가 좀 빨강으로 쓸까? 사람 이름을 빨강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의천, 진울, 이런 특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 사람들을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특징을 이렇게 쓸게요. 순서처럼 안 하고 하는 거. 순서는 아닙니다. 동시에 행해지기도 하고 이 위에 역사서처럼 순서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의천하고 진울은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의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교종 중심의 선교 통합을 원했던 사람인데 의천은 천태종, 천천 외우기 쉽죠? 의천, 천태종. 자, 의천이 주장했던 거는 바로 교관 겸수입니다.
교감견수라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론과 이런 수양을 동시에 겸해야 한다. 교리와 수양을 같이 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천은 교감견수, 그리고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죠.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이렇게 외우기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진울로 넘어갈게요. 진울은 두 개를 주장을 합니다. 이거 그때 제가 예전에도 중국 강의 때 정해가 쌍수를 해가지고 돈으로 점수를 땄다. 이렇게 좀 외우면 어떨까? 수수. 정해쌍수 돈오점수 무슨 뜻이냐면 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정신수양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정신수양과 지혜와 이걸 동시에 같이 엄마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 선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돈오점수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 한 번에 확 깨닫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돈오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뜻은 일단 적지 않을게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너 지저분해진다. 그냥 안 적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진울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을 창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수선사 결사운동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조계종을 창시했다, 진울이. 그 다음에 힐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중요합니다. 힐심의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가 일치하는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힐심이 유불일치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껄끄러움 없이 성리학 수용의 하나의 기반이 됐다고 써야 될까? 성리학 수용의 기반을 만들어줬다. 힐심하면은 유불일치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법화신앙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법화신앙은 어떤 거냐면 막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게 법화신앙이에요. 참회의 종교. 그래서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참회하면서 이제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교단의 이런 문제들, 불교의 문제들을 막 얘기하면서 백년결사운동을 합니다. 백년사 결사운동. 그래서 백년결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징, 의천하고 진울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의천은 교종 중심의 이런 통합운동, 이제 진울은 선종 중심의 통합운동.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 진울은 조계종,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힐심은 유불일치설, 성리학 수용의 기반이 됐다. 요새는 법화신앙, 백년결사, 진울은 수신사 결사, 요새는 백년결사. 이렇게 따로따로 각 스님의 특징들 좀 이렇게 비교하셔야 되는데 주로 의천이나 진울에서 나오죠. 근데 힐심의 유불일치설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게 나오면 요새의 백년결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각 특징적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로 넘어갈게요. 풍수지리설은 그냥 어려운 내용 없는데 그냥 정리하는 김에 쓰는 겁니다. 풍수지리설은 고려 때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서경천도운동에서 서경이 길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서경길지설. 이게 풍수지리설이죠. 아이고. 서경이 길지다. 개경은 기력이 쇠했고 서경이 최고다. 서경길지설. 이것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는 어떤 설이 이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한양이 명당이다. 그래서 한양 명당설이 돕니다. 그래가지고 한양이 수도가 된 거죠. 한양 명당설. 이래가지고 이제 조선의 수도로 선정하게 되는 영향을 끼친 거다. 근데 한양이 서울의 명당이긴 한 것 같아요. 막 인왕산 이렇게 있고 앞에 한강 있고 수도로 잡기 좋은 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수지리설이라는 거 계속 이제 신라 말부터 해가지고 고려 때까지 이어졌다라는 거. 풍수지리설은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묘지 선정하는 거, 산속 문제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묘지를 쓰고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인데 이거 명당인데 누가 여기다가 심은 거야. 산속 문제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상님의 이제 무덤을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궁궐을 짓는다던가 할 때 여전히 풍수지리설은 이어집니다. 요즘
요즘에도 뭐 조금 영향을 주고 있죠. 남향으로 집을 짓는다던가 뭐 이런 거, 수맥을 피해서 집을 짓는다던가 그런 거 다 풍수지리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려의 학문과 사상은 유학, 역사, 불교, 풍수지리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해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디테일하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5페이지까지 진도 나갔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여러 그림 자료를 보면서 문화유산 부분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릴게요. 안녕!